최근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해 각 형태에 맞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포용적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바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앵커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족 여러 형태로 변하고 있고 또 가정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국가 차원의 좀 도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던 차에 2015년도에 그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저희 각 시군에 가시면은 그 시군구에 하나씩 그 가족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센터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 돌봄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보미를 좀 파견한다든지 네. 이런 기능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라든지 또 근로자들이 많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 한가운이 이제 가족 정책 관련해서 정책도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정책이 이제 가족센터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또 한 3년 주로 그 센터 일을 또 평가도 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국 내에 그 건강한 가족 문화가 조성되고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를 돌보고 또 다문화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하면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도 하는 걸로 개괄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 중에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돌봄입니다. 이 저출생 때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온종일도 가능하고 또 반나절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때에서는 출퇴근 때 왜 좀 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다 보면. 이럴 때 좀 필요하시게 그 돌보미들을 파견을 해서 일정 시간 돌봐드리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 기능을 지금 저출생 시대 가장 급한 화두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불행히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수요를 다 100%또 적기에 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지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급변하다 보니까 네. 좀 위기를 느낀다든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려면 다양한 그 발생하는 형태대로 좀 맞춤형, 소위 말하는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온가족 보존 사업 내지는 위기 취약가족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돌보거나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족센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인구 수도 대략 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 240여 개 지금 가족센터가 있고요. 네.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 국민 수가 지금 금년도에는 한 940만 명 작년 말 기준입니다. 넘어섰고요. 네. 아마 올해 이 추세대로 가면 1,0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족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네. 여러 가지 좀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앞에 좀 나왔던 거 다 거기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센터가 하나씩 있고 이 센터가 그 관내에 있는 그 가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또 연락 오시는 걸 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사항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긴급한 물자 지원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돌봄이 파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한국 언어 같은 거 교육시키는 또 일부한테는 뭐 취업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그 아이들 경우에는 학교 생활 적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라든지 이런 기초 역사교육도 시켜준다든지 이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온 가족 보듬 사업도 운영 중이신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네. 그 위기 취약 가족이 지금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44개 가족 센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부 센터에서만 이 위기 취약 가족 사업을 한다든지 네. 또 하는 센터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한 두세 개만 또 어떤 데는 뭐 5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자체는 하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도 과거 방식에서 최근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커버가 안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에 한 1, 2년간 집중 연구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현대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기본 취지가 이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취지에서 이름을 온 가족 보듬 사업으로 이제 붙인 거고요. 이걸 작년부터는 240개 모든 시, 군, 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작년에 시작을 했고 아마 올해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어느 지자체를 가셔도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정 개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서울에 있는 모 센터에 네.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좀 정서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약간 좀 지체 발달 비슷한 그렇다고 완전한 또 장애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마침 그 가족센터에서 이제 그걸 발굴을 했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만약 센터에 도와준다면 기꺼이 같이 하겠다 이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바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요. 어떤 단계에서는 1대1 상담도 하고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한다든지 또 그 다음 단계에는 그것도 가족 친지나 뭐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선생님들, 학생들 이분들하고 같이 뭐 집단 토론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아이 그 적응하는 것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네. 또 부모님들도 그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끌어가는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부드러워지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유형의 그 온가족 보듬 사업들이 지금 각 240개 넘는 네. 센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주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가족 친화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가족 친화 인증, 이게 무엇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가족 친화 인증 이런 네. 용어가. 아시다시피 이제 가정이 혼자 노력해서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도 어렵거니와 또 맞아요. 지금 요새 그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각 기업들이 실제 그 일하시는 분들 그 가족 생활하고 그 기업 활동이 또는 그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말하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직장 문화라든지 네. 또 인사 제도라든지 또는 뭐 봉급 체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 가족 생활하고 매칭이 잘 되게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요걸 지금 깊게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그게 일정 수준에 오르면 아, 이 기업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입니다라고 인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에는 약간의 혜택도 따릅니다. 뭐 여러 가지 통관할 때 편의라든지
또 입찰을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뭐 그게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돼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육아하기 또는 일가정 같이 병행하기가 쉬운 사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큰 기업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작은 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파견을 합니다. 그 관심 있는 기업에다가. 그럼 그 기업에서 그분들하고 현 상황 다 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바꾸시면 충분히 점수를 받는데 좋겠다. 또 여러 가지 개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그 다음 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도와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진흥원의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나아갈 방향과 또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해야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10년 됐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했던 그 경험들을 좀 잘 살리고 현재 이제 저희 한 200여 명 직원들이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더 키워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으로 또 총괄기관으로 자리하기만 한 게 가장 큰 의미에서 시급하기도 하거니와 중요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 목전에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좀 원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지금 저희가 1, 2년 내에 어떻게든지 더 이상 대기자가 없으시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저희한테 지금 가장 급한 단기적인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더욱 승승장구하고 또 좋은 지원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용적인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